2025년 2월 22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진지를 빨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 녹음할 때, 중요한 지표들, 숫자 같은 거는 사실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메모를 해놓고, 나머지는 100% 애드립으로 방송을 녹음을 합니다. 원고 없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은 이 얘기를 딱 해야지. 오늘은 저 얘기를 딱 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확히 제가 여러분 제가 1월 달부터 이런 얘기 해드렸죠? 아니면 2월 달 해드렸죠? 라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나마 다행인 게 돈다방 미쓰리는 반복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미쓰리가 초반에 시황을 굉장히 또렷하게 빨리 전망했다. 그래서 코스피 하방을 열어놓는다는 둥, 3,000포인트 안 깔 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빨리 잡았는데 2025년도 올해는 조금 어렵네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작년에 금리 인하, AI 성장 기대감으로 올랐고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사그러들면서 미국은 대선으로 넘어갔고요. 대선 이후에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뭔가 경제 지표의 모습과는 달리 이슈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조차도 작년 9월 달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떤 경제 지표는 올라가고 어떤 경제 지표는 부진해지고 이렇게 대부분 경제 흐름에 맞춰서 경제 지표가 방향성을 같이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2025년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황이 조금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2월 중하순 아니면 3월 달까지 조금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자, 2월 달 들어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죠? 지금 거의 6월 달까지 금리 동결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너무 간절히 원했던 그 바람이 후퇴돼서 뉴욕 증시가 실망감에 하락할 뻔도 한데,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됐지만, 트럼프 저 새끼 저거 대통령 돼서 관세 전쟁 막 할 텐데 라고 불안에 떨었던 그 긴장감과는 달리 트럼프가 관세 전쟁에 시간을 벌면서 협상의 계기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뉴욕 증시는 다행이다라는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S&P가 사상 최고치를 찍기도 했지만, 자, 그래서 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는 상황에서 관세 전쟁이 시간을 벌었다 다행이다라는 어떤 그 기싸움이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계속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루하게 가는 게 없는 것처럼 분명히 방향성을 위든 아래든 틀 텐데, 미쓰리는 그거를 2월 중하순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중하순에 보여줄 증시의 그림은 위로 가기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향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 제가 특히 어제 방송에서 월마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단순히 월마트의 부진한 실적 때문에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한 게 아니라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도 그렇고 경제 흐름을 봤더니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자,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쩍 어제 방송에서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가고 있고 경제 지표는 떨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자, 미쓰리는요. 저는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반걸음 시황을 미리 봅니다. 가끔씩 저도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제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바로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그렇죠.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미쓰리가 2월 21일 금요일, 즉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를 풀어드리면서 미리 마치 미래를 보는 가시나처럼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어떻게?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게 목소리가 커지면 뭐가 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시황은요. 중요합니다. 시황이 왜 중요하냐? 시황이 보여야지만 종목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그 종목 매매라는 게 단순히 샀다 팔았다 뭐 돈 벌고 뭐 손절하고 물타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시황이 어떤 판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물타기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할지 아니면 내가 돈 벌 수 있는 때를 좀 기다릴지 그게 가늠이 되기 때문에 시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실전 매매 트레이딩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매매도 중요하지만 그 매매조차도요. 어떤 종목을 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시황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킵니다. 자, 시황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나라고 봤더니 또 그냥 우리 기자들이랑 전문가들이 그냥 졸라 설레발 치느라고 막 그냥 급락했다는 둥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에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마치 목개처럼. 목개가 뭐냐? 나무로 만든 닭이죠. 어떤 감정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을 봐야 된다. 단순히 시장뿐만 아니라 인생도 그렇게 살면 딱 좋은데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평정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역시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하자마자 급락했다는 운동 난리 브루스들을 쳐댑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청취하시는 분들은 방송 제목은 돈다방 미쓰리라는 약간 싼티 나는 것 같은 방송 제목이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무슨 급락이야 그냥 하락한 거야. 무슨 급등이야. 무슨 붕괴야. 호들갑 떨지 말고 침착하게 시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 다우지수가 1.69, S&P 500이 1.71, 나스닥이 2.20% 하락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백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테마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대장주가 만들어지고 그 대장주가 축축축축축 올라갑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 대장주를 사고 싶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못 사요. 비싸서. 그러면 그 대장주와 비스무리하게 생긴 이등주가 만들어지고 그 이등주가 대장주를 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2등주는 1등주를 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론 변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테마가 소멸되거나 이제 힘이 없어지면 1등주가 더 많이 올라갔으니 먼저 꺾이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빠진다? 2등주가 먼저 빠집니다.
제가 이 얘기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종종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립니다. 코스피를 대장주라고 보고 코스닥을 2등주라고 봅시다.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코스피는 좀 너무 단가도 비싸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나는 코스닥 사야지. 빨리 움직이려고 이렇게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면 뭐가 먼저 무너진다? 코스닥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다우지수 1% 넘는 하락, 나스닥이 2% 넘는 하락. 근데 제가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가 1% 빠지는 걸 보고 약간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이 좀 꺾이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언급해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왜 20일 뉴욕 증시가 빠졌는지에 대한 그 중요성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굳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 주식이 이대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 상태에서 관세가 좀 지연된다. 이 다행이라는 어떤 재료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옆으로 횡보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분명히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고 그게 이제 2월 중하순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 예언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제 굳이 그 얘기를 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제 다우지수가 1% 빠지는 거 보면서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조금 더 추세는 봐야겠죠. 자, 어쨌든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문가들이 급락했다고 지랄 이은병들을 떨 만큼 여하튼 1% 넘는 나스닥은 2%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볼게요. 오늘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0월 달 이후에 경제 지표가 어떤 녀석은 잘 나오고 어떤 녀석은 못 나오고 그래서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제 지표를 헷갈리지만 추세를 봐야 되고 연준위원들은 좀 정신없어 한다는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 돌아서 설 연휴 끝난 다음에 자, 이제 2월 달은 쉬는 날도 없으니 그리고 작년 10월 달부터 경제 지표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 자, 다시 정신 차리고 경제 지표의 흐름을 좀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는 가운데 어제 제가 월마트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전에 소매 판매가 급감했다는 둥, 선행지수가 감소했다는 둥 이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린 겁니다. 자,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도 볼게요. S&P 글로벌 2월달 서비스 PMI 지표 49.7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기준선 5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S&P 글로벌 2월달 제조 PMI 지표는요. 1월달 51.2였는데 2월달에 51.6으로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1.5보다도 소폭 상승 잘 나왔죠. 자, 이참에 우리 PMI 지표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글로벌, ISM, 시카고 PMI 이렇게 제조업 지표,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헷갈리지 않도록 이 부분만 고려하고 시장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라고 전해드린 게 있죠. 첫 번째, PMI 지표는 기준이 얼마다? 50이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요. 50 이하면 경기 위축이다. 그런데 미쓰리 머릿속에 모는 종이에 있는 경제 지표를 보면 서비스 PMI 지표는 대부분 아까 25개월 만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 번 제 머릿속에 길게는 12개월 넘게 짧게는 8개월, 9개월 전부터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그렇게 제가 막 떠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25개월 그때부터 서비스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머물렀어요. 거의 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거의 최초죠. 25개월 만에 최초니까. 대신에 그 전에
제조 PMI 지표는요. 서비스업 PMI 지표가 50 이상에서 놀 때 제조 PMI 지표는 50 이하에서 놀았던 적이 꽤 오래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 미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니 많이 막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PMI 지표는 50이 기준인데요. 서비스업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고 제조 PMI 지표는 50 이하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 최근에 한 두어 달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서비스업 PMI 지표는 이렇게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자꾸 전월 대비 부진한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발표된 S&P 글로벌 2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는 무려 기준선 50을 깨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제조업 PMI 지표는 서비스업 PMI 지표가 우하향 곡선을 그리는 거와는 달리 오히려 전월 대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나왔던 서비스업 PMI 지표가 못 나오는 경향이 보여지고 있고 제조업 PMI 지표가 잘 나오고 있는 이거는요. 진짜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점을 찍는 미쓰리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전문가들 이렇게 아마 설명 못할 겁니다. 그리고 2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심리지수는 기준이 얼마다? 100입니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졸라 좋은 거고 100 이하면 경기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2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무려 전월 대비 10% 하락해서 64.7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자꾸 뭐 경기 부진, 예를 들면 작년 8월 달에 그 누구보다도 경기 침체를 미리 예상했던 미쓰리가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미국이 고용이 좋아? 아니야. 뭐 고용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고용조차도 2, 3개월 뒤에 계산기 다시 두들겨서 아이 저희가 그때는 뭐 22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5만 명 줄어서 한 18만 명이에요. 이렇게 조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조정해서 뭐 17만, 18만, 뭐 16만 나와도 사람의 심리가 앞으로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 더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 상사가 안 입고 더럽고 싫어도 그냥 엉덩이 탁 붙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고용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서 경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64.7인데 얘는 최근에 100 간 적이 없다니까요. 물론 이 지표 하나 가지고 뭐 미국 경제가 좋네 나쁘네 할 건 아니지만 저는 흐름을 보자는 거죠. 자, 이 2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12월 이후에 물가가 전월에는 한 3.3 정도 예상했는데 무려 1% 넘는 4.3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 고착화입니다.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 둔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 지금 인플레이션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이.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있는데 자,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3월 중순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뭐가 시행됩니까? 멕시코 관세 25%가 3월 중순경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만우절 이후에 뭐 관세 철강 이런 데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뭐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다. 뭐 트럼프가 말장난하고 있고요. 물론 저는 지금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3월 달에 니네가 금리 인하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죠. 단순히 경기 둔화될 거니까 3월 달에 FOMC 금리 인하하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되고 있다 보니까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고 싶은 미국과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 요게 아마 어쩌면 2월 말 그리고 3월 어느 지점까지 미국 증시를 좀 흔드는 귀찮게 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제 방송을 들으시면 물론 제가 한 20분 정도의 방송에서 한 10분 정도 우리 리치와
병원에 갔던 이야기로 썰을 풀면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만 뒷부분에 보시면 왜 2월 20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옵니다. 월마트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닙니다. 월마트 전에 밑밥을 쫙 깔았죠. 소매 판매 적게 나왔고 다른 경제 지표도 부진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해드린 겁니다. 자,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 봤고요. 너무 공포에 떠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2월 중하순 정도 되면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냥 쓸데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지 않아요. 기관이 사고 개인이 삽니다. 이런 증시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쓸데없이 그동안 좀 올랐고요. 뉴욕 증시 올라가니까 우리도 올라가자라고 올라가는데 정신 차릴 때가 왔고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장이잖아요. 예. 항상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월 21일 금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 봤고요. 저는 내일 2월 23일 2월의 마지막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2월의 마지막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 2월 28일이 딱 금요일이니까 딱 마지막 날을 끝내고 이제 3월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빠진 거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2,500포인트 2,600포인트 이거에도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목깨처럼. 그죠?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아직은 보여드리는 방송이 아니고 여전히 허접하지만 내용 면에서 특히 시장을 예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주 최강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라이브 같은 거 혹은 보여지는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월 23일 일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